네, 시작하기 전에요. 본 내용은 여러분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일 뿐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특정 종목을 사고 팔라는 추천이 절대 아니에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가치 투자의 뿌리, 그 철학에 진짜 배기를 한번 다뤄달라고 요청해 주셨어요. 그 소중한 의견들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단순한 분석이 아니라 우리 함께 책 속의 지혜를 찾아 떠나는 북클럽 시간을 가져보려고요. 바로 워런 버핏을 키워낸 스승이죠. 벤저민 그레이엄의 인생 역작이자 가치 투자의 알파이자 오메가, 증권 분석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함께 완벽하게 파헤쳐 보시죠. 오늘 우리는 이 5단계를 거치면서 거의 100년 된 이 지혜가 요즘처럼 정신없는 시장에서 어떻게 우리의 소중한 계좌를 지켜주는 최고의 무기가 되는지 그야말로 한편의 마스터 클래스처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첫 장을 한번 넘겨볼까요? 첫 번째 섹션입니다. 1934년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월스트리트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과학이라는 게 없던 시절에 연금술사들이 막연히 금을 만들려고 했던 것처럼 다들 부자는 되고 싶어 하는데 방법도 원리도 몰랐던 딱 그런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뭐 재무제표 뜯어보고 기업 탐방도 가고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넘쳐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예 없던 시절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도대체 뭘 믿고 자기 전 재산을 주식에 넣었을까요? 그 답이 참 허무합니다. 사실상 믿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진짜 놀랍지 않으세요? 이건 투자가 아니라 거의 운에 맡기는 거였죠. 아는 사람만 아는 내부자 정보, 카더라 통신, 심지어는 별자리 보고 투자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하니 말 다 했죠. 그레이엄은 이런 행태를 보고 마치 중세시대 길드 같다면서 투자를 이런 미신과 도박의 판에서 과학과 분석의 세계로 끌어올린 그야말로 혁명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왜 바이블이라고 불리냐면요. 그냥 오래된 책이라서가 아니에요. 박물관에 박제된 고전이 아니라는 거죠. 대공황의 그 뼈아픈 교훈에서 시작해서 성장주라는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이고 마침내는 디지털 자산, 플랫폼 경제까지 다루면서 시대가 바뀔 때마다 끊임없이 진화하면서 그 원칙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온 겁니다. 살아있는 전설 같은 거죠. 자, 이제 그레이엄 철학의 가장 비본이면서도 가장 단단한 주춧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투자와 투기. 이 둘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건데요. 이게 그냥 말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돈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의 문제입니다. 이 정의를 한번 보세요. 정말 칼같이 명확하죠? 철저한 분석, 원금 안전, 만족스러운 수익. 이 세 가지 필터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레이엄의 세계에서는 그게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냥 다 투기인 겁니다. 이건 돈을 대하는 지적인 훈련일 뿐만 아니라 일종의 도덕적인 태도 그 자체였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매매가 투자라는 이름을 얻으려면 이 세 개의 관문을 다 통과해야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바닥에서 20년 넘게 있으면서 깨달은 게 딱 하나 있는데요. 이 투자와 투기를 헷갈리는 것만큼 큰 돈을 잃게 만드는 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잘 되겠지 하는 희망에 돈을 걸고 있는 걸까? 드디어 나왔습니다. 가치 투자의 심장, 안전마진입니다. 만약에 이 9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책을 딱 한 단어로 줄여보라고 한다면 전 망설임 없이 바로 이 안전마진을 꼽을 겁니다. 이건 그냥 투자 기술이 아니에요. 불확실성이라는 적과 싸울 때 우리를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안전마진을 알려면 먼저 내재 가치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요. 그레이엄은 이 내재 가치를 무슨 수학 공식처럼 소수점까지 계산하려는 시도 자체가 바보 같은 짓이라고 봤어요. 그가 했던 유명한 비유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딱 봐도 뚱뚱한데 굳이 체중계에 올려서 정확히 몇 킬로그램인지 잴 필요가 있냐는 거죠. 즉, 기업의 가치를 대충 어림잡아도 지금 가격이 터무니없이 싸다는 게 확실하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레이엄 본인이 자기 철학 전부를 이 세 단어로 딱 요약했습니다. 안전, 마진. 이게 뭐냐면요. 내가 분석하다가 실수를 좀 하거나 갑자기 시장에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져도 내 원금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경제적, 심리적인 쿠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제가 이걸 아주 쉬운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20톤까지 버틸 수 있게 엄청 튼튼하게 설계된 다리가 있다고 쳐요. 근데 엔지니어가 그 다리에는 5톤짜리 트럭만 다니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혹시 모를 강풍이 불거나 갑자기 눈이 많이 오거나 애초에 설계에 작은 오류가 있었더라도 다리가 절대 무너지지 않게 하려는 거죠. 바로 그 차이, 15톤이 여러분의 안전 마진인 겁니다. 이제 확 와 닿으시죠? 자, 이제 딱딱한 이론 수업은 그만하고요. 직접 기업을 분석하는 실습실로 한번 들어가 보죠. 그레이엄이 이 위대한 원칙들을 어떻게 감정 싹 빼고 냉정한 숫자로 바꿔냈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지금 보시는 이 표가요, 그레이엄이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아주 강력한 걸음망입니다. 이 회사가 좋아 보인다, 이런 감정적인 판단은 싹 빼고 오직 이 숫자 필터들로만 튼튼하고 싼 기업을 골라내는 거죠. 몇 개만 짚어볼까요? 2번, 재무 상태의 유동비율 2.0 이상.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사가 당장 1년 안에 갚아야 할 빚보다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이 최소 2배는 많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망하지 않을 최소한의 체력을 보는 거죠. 또 6번, PER 15배 이하. 이건 뭐냐면요, 시장이 너무 열광해서 거품낀 주식을 비싸게 사는 실수를 아예 막아버리는 장치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위험을 줄여주는 강력한 안전장치인 셈이죠. 이 기준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까요? 정말 믿기 힘든 사례인데요. 1922년에 그 유명한 라이트 형제의 라이트 에어로노티컬이라는 회사 주가가 8달러였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 회사가 은행에 쌓아둔 현금만 계산해도 주당 8달러가 넘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비행기 만드는 공장, 기술, 특허 같은 사업 전체는 그냥 공짜로, 아니 오히려 돈을 받으면서 사는 거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극단적인 저평가 상태입니다. 그런데 불과 6년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시장이 미쳐 돌아가면서 주가가 280달러까지 폭등합니다. 원래 가치에 거의 10배 가까이 뛴 거죠. 이 두 장면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아주 명확합니다. 진짜 투자자는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싼 기회를 알아보는 눈도 있어야 하지만 반대로 모두가 열광할 때 이건 너무 비싸, 이건 미친 짓이야 라고 혼자서 외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분석을 잘해도 결국 투자의 성공과 실패는 이 변덕스러운 시장 앞에서 내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이제 숫자의 세계를 떠나서 인간 심리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세요. 아니, 그레엄 방식은 너무 낡은 거 아니에요? 브랜드 가치나 R&D처럼 눈에 안 보이는 자산이 전부인 요즘 빅테크 기업들을 어떻게 그걸로 평가해요? 네, 아주 정확하고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 속에 가치 투자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남고 진화해왔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맞아요. 그레이엄이 쓰던 자로 지금의 애플이나 엔비디아를 재는 건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그의 위대한 제자인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가 이 전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길에 떨어진 담배꽁초처럼 그냥 싼 기업만 찾는 게 아니라 아무나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아주 훌륭한 기업을 합리적인 가격에 사는 방식으로요. 하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내는 돈이 이 기업의 진짜 가치보다 싼가? 이 핵심 질문은 절대 변하지 않았죠. 이게 바로 가치 투자가 죽은 교리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숨쉬는 철학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레이엄은 이렇게 복잡하고 알 수 없는 시장의 심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재미있는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의 이름은 바로 미스터 마켓입니다. 이 비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여러분의 동업자인 미스터 마켓은 감정 기복이 엄청 심한 조울증 환자예요. 어떤 날은 기분이 너무 좋아서 내 주식 내가 2배 값에 사줄게 하면서 달려들고, 또 어떤 날은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우울해하면서 제발 내 주식 좀 헐값에라도 사가줘 하고 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할 일은요, 그의 기분에 맞춰서 같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게 아니에요. 그가 조증에 걸렸을 때 비싸게 팔아주고 우울증에 걸렸을 때 싸게 사주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바로 이 마지막 질문에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일 아침 주식 시세창을 보면서 기분이 오르락내리락하고 판단이 흔들린다면 시장은 여러분의 주인인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의 변덕과 광기를 이용해서 돈을 벌 기회로 삼는다면 시장은 여러분에게 가장 충실한 하인이 되어줄 겁니다. 자, 오늘 북클럽의 핵심 내용 딱 4가지로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투자는 분석이고 투기는 도박이라는 걸 명심할 것. 둘째, 내가 사는 가격과 기업의 진짜 가치 사이에 항상 충분한 안전 마진을 둘 것.
셋째, 시장의 변동을 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친구로 삼을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대한 투자자를 만드는 건 똑똑한 머리가 아니라 시장의 공포와 탐욕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기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의 투자 인생에 든든한 등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앞으로도 이런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꼭 응원해 주세요.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였습니다.